하루 10분 교과서 읽기 히들맘 TV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활동 가 생일 초대 글 김민화 그림 안상정 혜영이는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왔다. 작년 생일에는 집안 행사가 겹쳐 가족과 미역국을 끓여 먹고 끝냈지만 올해에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모두 7명의 친구를 초대하기로 엄마와 약속하였는데 그 중에는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았던 민지도 있었다. 혜영이는 밤새 생일 초대장을 만들었고 무슨 비밀 공작을 펴듯 친구들을 따로따로 불러내어 초대장을 주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민지의 것만 남았다. 혜영이는 민지의 자리로 가서 조심스럽게 민지를 불렀다. 민지야! 왜? 혜영이는 민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괜한 부끄러움이 밀려와 민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때 교실 뒤쪽에 우르르 몰려서 떠들며 장난을 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혜영이는 그쪽을 바라보며 초대장을 내밀었다. 야, 이건? 이거. 혜영이가 민지에게 초대장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야! 선생님 오신다! 앞문 쪽에 앉아있던 아이가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우당탕탕 정신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혜영이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다. 혜영이는 들고 있던 초대장을 민지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하였다. 오고 싶으면 너도 와라. 자리로 급히 돌아가 앉는 그 짧은 순간에도 혜영이는 생각했다. 으이그 그게 아니지. 꼭 와달라고 얘기했어야지. 반 아이들이 정신을 빼놓는 바람에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초대장을 주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초대한 것은 한 것이다. 이제는 민지가 생일 잔치에 오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였다. 혜용이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해치운 사람처럼 절로 뿌듯해하였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혜용이와 마주친 민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리고 혜용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 쟤가 왜 저러지? 저도 부끄러워서 그러나? 혜용이는 민지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일 잔치를 할 때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모여서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초대하는 것이 좋으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생일 잔칫날! 약속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저마다 선물을 하나씩 들고 학교 근처 피자집에 모였다. 하지만 민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민지는 오지 않았다. 피자에 생일초를 꽂고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풀어보고 하였지만 혜용이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왜 안 오는 거지? 혜영이는 민지가 생일잔치에 올 거라는 기대가 깨져 안타깝기만 하였다. 민지야! 이튿날 혜영이는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말을 걸었다. 혜영이를 바라보는 민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어제 내 생일잔치에는 왜 안 온 거야? 기다렸는데. 혜영이의 말에 민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날 생일잔치에 초대한 게 맞기는 하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내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장난이라니. 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초대장은 책상에 던져놓고 갔잖아. 그런 행동을 보고서 생일 잔치에 초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남은 초대장 하나 던져주면서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걸? 그럼 말도 안 되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생일 잔치에 오라고. 넌 오고 싶으면 오라고 했지. 그래, 말로는 오라고 한 거야. 하지만 행동은 아니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다니 혜영이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건 암튼 미안하다. 그땐 아이들이 떠드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고 또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 오늘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 괜한 오해를 해서 내가 더 미안해. 휴, 민지와 오해도 풀고 화해도 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혜용이는 생일 잔치에 여자아이를 초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였다. 무엇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무슨 공주님한테 극비 문서라도 바치듯 초대장 주기를 바라나 싶기도 했다. 그때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한 아이가 소리쳤다. 야, 민혜영! 내 선물 마음에 드냐? 혜영이는 소리 지른 친구가 누구인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래, 고맙다. 혜영이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하지만 선물이 마음에 드냐고 물어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교실 뒤쪽에서 말뚝박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웃고 떠들고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혜영이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혜영이는 민지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뭐냐 저 자식, 쳐다보기라도 하면서 얘기하면 좋잖아. 효과적인 몸짓 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몸짓 대화는 원시인이나 하는 거, 눈 맞춤이나 몸 동작 같은 몸짓 대화를 말이 생기기 이전에 살았던 원시인이나 갓난아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야. 몸짓은 우리의 말에 더 많은 정보를 실어주는 거야. 우리가 말을 하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손짓이나 얼굴 표정을 사용하게 되잖아. 쑥내문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네? 저쪽이요? 저쪽으로 쭉 가시면 숭례문이 나와요. 그것뿐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몸짓은 우리가 하는 말의 참 또는 거짓을 상대가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 그래, 맞아. 친구 사이에서도 입으로 하는 말로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지. 말을 할 때 얼굴 표정과 손짓 등 몸짓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몸짓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짓말. 말로는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눈빛과 태도는 그렇지 않아. 마음을 전하는 눈 맞춤. 대화를 나눌 때 상대와 눈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해. 눈 맞춤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적절히 눈 맞춤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말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눈 맞춤을 하는 것이 좋아. 이때의 눈 맞춤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거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한 눈 맞춤을 한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적대감을 표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사람이 어른과 대화를 할 때에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로 여긴단다. 그러니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을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아. 난 열심히 듣고 있다고. 헉, 부담. 예의 바른 몸가짐과 행동. 앞의 이야기에서 혜용이가 민지에게 생일 초대장을 주던 때를 생각하여 보자. 오고 싶으면 너도 와라 라는 말도 예의 바른 초대라고 할 수 없는데, 초대장을 책상에 툭 던지는 행동은 그 말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렸지. 민지에게 생일 잔치에 오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예의 없는 행동. 오고 싶으면 너도 와라. 예의 바르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행동. 괜찮다면 내 생일 잔치에 꼭 와줘. 이렇게 말을 할 때의 행동과 태도가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도 해. 몸의 움직임이 너무 과장되게 크거나 껄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져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 반대로 너무 나무 토막처럼 경직되어 무표정하거나 몸의 움직임이 없어도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물론이고 말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과 태도에도 적절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정리하여 볼까? 몸짓으로 대화의 효과를 더욱 크게 하는 대화 기술. 부드러운 눈빛으로 상대와 눈 맞춤을 한다.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 너무 크거나 부산한 손 동작이나 몸의 움직임을 피한다. 진지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물건을 건네주거나 몸을 부딪히는 일이 필요하다면 공손한 태도로 한다. 시기적절한 웃음, 고개를 끄덕임, 박수 등으로 상대의 말에 호응을 보낸다. 꼭 기억하자. 몸짓은 너무 지나쳐도 반대로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것을.